드라마 델리입니다. 우아한 제국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드디어 양희찬이 깨어났네요. 경찰서에 백업해놓은 장기훈 비리장부를 가지고 자수를 하러 가다 학상고 차에 치인 후 의식을 잃었던 양희찬인데요. 이제까지는 의식이 없어서 병실에 머문 상황이지만 이제 몸이 완쾌가 되면 양희찬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입장입니다. 양희찬이 저지른 죄는 정우혁의 엄마 정준이를 죽인 건데요.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트럭 운전사에게 시켜 사고를 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큰 벌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빛나가 양희찬이 깨어나기 전에 말했듯이 양희찬이 자신이 아는 것 말고 또 다른 죄악도 저지른 게 아닌지 걱정을 했었는데요. 사실 장기훈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저지른 죄는 인명피해를 일으킨 범죄가 아니라 심각한 죄악에 속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훈 관련 문제는 모두 장기훈이 저지른 범죄라서 양희찬하고는 대부분 관계가 없는 건데요. 양희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정준이를 죽게 만든 일에 대한 책임 부분이죠. 이건 큰 죄인데요. 그런데요. 다행히 이 문제는 생각지 않은 사람의 등장으로 쉽게 풀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우리 모두 죽은 줄 알았던 정준이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정준이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장례식까지 치렀었죠. 지금 상황에 와서 양희찬이 저지른 일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정준이밖에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켰다는 트럭 기사의 말만 있을 뿐인 상황에서 그 일로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양희찬이 치러야 할 책임은 크지 않게 되는 건데요. 정준이는 아무도 모르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을 속이면서 장례식까지 치르며 죽은 걸로 했을까요? 정준이가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에 신주경을 찾았던 일 기억나실 텐데요. 정준이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신주경과 귓속말을 나누었었죠. 양희찬이 장기훈의 꿰매 빠져 정우혁을 죽이려다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된 거지만 만일 자신이 살아있게 되면 또 정우혁을 겨냥해서 무슨 일이든 벌이게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잠깐 꿰매에 빠져 그런 일을 벌였지만 정준이가 죽게 됨으로 인해 양희찬이 그 일을 반성하고 정우혁을 해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네요. 실제로 정준이의 예상은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양희찬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고 결국 정우혁에게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걸 마음 아파하게 되었는데요. 더구나 양희찬은 장기훈이 정우혁을 노리는 걸 알고는 장기훈을 없애려고 했었죠. 그러다 자신이 뒤통수를 맞아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상황입니다. 양희찬이 경찰서 앞에서 쓰러진 후부터 병원과 병실 앞에는 경찰들이 질비하게 서서 지키고 있었는데요. 결국 양희찬이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양희찬이 깨어났으니 조금 기운만 차리면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건데요. 이제 더 이상 정준이가 숨어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정준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정수호도 정우혁도 모르는 일이었죠. 신주경하고 정준이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제 정준이가 세상으로 나와 양희찬의 죄를 조금 가볍게 해주게 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정준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양희찬에게 책임은 그렇게 무겁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건데요. 빛나가 걱정했듯이 그 이상 양희찬이 벌을 받아야 할 일은 그리 많지는 않게 되겠네요. 사실 모든 죄악의 근원은 장기훈에게 있었죠. 장기훈이 세상 곳곳에 비리와 악의 기운을 뿌려놓았다는 건 양희찬이 병실에서 깨어나는 순간에도 나타나더라고요. 깨어나자마자 최영일 기자는 본분을 지켜 취재할 생각은 안 하고 제일 먼저 장기훈에게 전화를 걸었죠. 양희찬이 깨어났다고 말이죠. 언론사 소속의 기자가 왜 장기훈에게 보고를 할까요? 다 돈 때문이죠. 세상 곳곳을 이렇게 비리로 도배질을 해놓은 장기훈 참 대단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카지노법안이 시행이 되면 그 더러운 돈으로 더 악한 짓을 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지금 양희찬이 깨어났으니 어떻게 화살을 피해갈까 장기훈은 한참 나쁜 머리를 굴리는 중입니다. 더구나 정준이가 나타나 살아있음을 증명하게 되면서 양희찬의 죄는 가벼워져 곧 풀려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양희찬을 어떻게 구워 삶아볼까? 장기훈은 애쓰며 노력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양희찬이 바보도 아니고 장기훈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죠. 어디 한두 번 쏘갔어야 말이죠. 장기훈은 양희찬이 정우혁의 친아버지라는 걸 알고 난 이후 이전에 스승을 대하던 존경심이나 인정 따위는 이미 다 버린 상황입니다. 양희찬이 자수를 하러 간다는 걸 눈치채고는 한 발 먼저 사고낸 트럭 운전사를 데려와 양희찬이 시켜서 그랬다고 자수를 시키며 뒤통수를 친 장기훈인데요. 떳떳하게 자수할 수 있는 양희찬을 범죄 저지른 도망자로 만들어버렸던 거고요. 비리장부가 들어있는 USB를 빼앗으려고 깡패를 동원해서는 양희찬에게 온갖 거짓말을 다했던 장기훈입니다. 그런 사람인 걸 이미 몇 번이나 겪어놓고도 양희찬이 장기훈 말을 들어줄까요? 더구나 경찰서 앞에선 목숨까지 노리고 차로 밀어버려 놓고선 양희찬과 무슨 타협을 한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네요. 사실 이제까지 우리는 장기훈과 탁성구 두 사람만 금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한 사람 더 있었네요. 바로 양희찬인데요. 양희찬은 정우혁에게 금고가 탁성구 사무실에 있다는 걸 말해주었네요. 그 금고 속에는 장기훈을 당장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자료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금고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정우혁 입장에선 무엇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지금 장기훈에게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홍예림이 행방불명된 건데요. 신주경은 그런 장기훈의 심리를 이용해 거래를 하려고 했죠. 홍예림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준다고 말이죠. 장기훈은 이제껏 그렇게 홍예림을 위한 것처럼 굴어놓고는 정작 자신의 이익과 관계가 만들어지니 쉽게 타협을 하지 않았네요. 오히려 그 나쁜 머리를 굴려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없애버릴 새 판을 짜게 됩니다. 우선 신주경과 정우혁을 죽이는 게 그 목표인데요. 물론 그 일을 할 사람은 탁상구가 될 거고요. 그런데요. 사실 탁상구라는 존재는 이제까지 많은 일을 도와주긴 했지만 지금은 장기훈에게 성가시기 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기훈은 신주경과 정우혁을 죽이는 일을 탁상구에게 맡기고 그 일을 경찰에 꼬잘라서 탁상구를 감옥에 가둬버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훈은 돈도 주지 않고 내팽개쳐둔 탁성구를 다시 찾았는데요. 그리고는 신주경과 정우혁 두 사람을 없애버리라고 지시를 했네요. 참 어리석게도 탁성구는 그 일을 잘 처리하면 해외로 도주시켜주겠다는 장기훈의 말을 믿었네요. 그래서 정말 그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장기훈이 깊게 파놓은 함정입니다. 장기훈은 탁성구까지 한 방에 없애버리려고 일을 만든 건데요. 신주경과 정우혁은 그런 장기훈의 속셈을 이미 알고 탁성구를 설득하게 되겠지만 어리석은 탁성구는 아마도 장기훈이 자신의 뒤통수를 칠 때까지 장기훈의 악마 속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보이네요. 결국 마지막 해결은 수아가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아는 자신이 숨겨둔 도청기가 공개되면 아빠가 곤란해질까 걱정했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아빠 장기훈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알게 된 상황이라 신주경을 만나면 납골당에 있는 도청기를 바로 건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도청기는 강력한 증거인데요. 거기엔 장창성을 죽이려고 했던 장기훈의 모든 계획이 고백을 하듯이 모두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게 공개되면 장창성 역시 저번처럼 딴소리 못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그 도청기가 드러나게 되면서 장기훈은 경찰에 구속이 될 텐데요. 이제 더 이상 장기훈은 어디로도 빠져나갈 틈이 없어지게 되겠네요. 더구나 이 모든 일은 수아 스스로 결정한 일입니다. 신주경은 자신이 장기훈에게 복수를 하게 되면 수아가 힘들어할까봐 조금 물러서 있었는데요. 수아 스스로 그 일을 해내면서 그런 걱정 또한 멀리 날아가게 되겠네요. 악한 일을 저지른 장기훈이 법에 심판받는 날이 오길 기다립니다. 그래야 신주경과 정우혁 그리고 수아 세 사람이 모여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으니까요. 그날을 기대합니다. 드라마델리였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